부가치세 기간이 이렇게 나눠지고, 그 다음 예정신고는 1월부터 3월까지를 4월 25일까지 신고하고, 그 다음 7월부터 9월까지를 10월 25일까지 신고하고, 그래서 확정신고 저기 받는 거고요. 나중에 이제 다 끝나면 확정신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조기 환급 기간은 1월, 2월, 3월 빼고, 4월, 5월 이렇게 있고, 그러니까 3월 25일까지, 1월달 거는 2월 25일까지, 2월달 거는 3월 25일까지 이렇게 해서 신고 기한 항상 25일로 준다는 거. 예정신고도 마찬가지. 자, 이런 게 그리고 겹칠 수가 있죠.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할 거니? 했는데 19년도 회계사 문제를 보면은 제1기 과세기간에 대한 환급세액을 7월 15일에 신고했어요. 그러면은 조기 환급이 아니면은 7월 25일이 지난 후, 그쵸? 마감 기간 항상 25일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그 전에 신고했으니까 신고한 건 잘한 거고, 마감 기간이 지난 후에 조기 환급이 아니니까 30일 이내 환급하면 맞죠? 맞는 지문이었고, 이게 만약 조기 환급이었으면은 25일이 지난 후에 15일 이내 환급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맞는 지문. 예정신고 기간에 대한 환급액은 조기 환급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바로 환급되지 않는다. 지금 이겁니다. 예정신고 시 일반 환급이 발생할, 일반 환급이죠. 조기 환급이었으면 환급을 해주는데 일반 환급이다 그러면은 이게 5월달에 환급해주는 게 아니고 확정신고할 때, 그때 납부세액에서 차감한다는 거. 환급해주지 않는다. 조기 환급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라고 했어요. 조기 환급의 경우에만 환급합니다. 그래서 이 3번에 대한 내용이었고, 이것도 19년도 회계사 문제였고, 이때는 맞는 지문으로 나왔고요. 1월에 사업용 기를 취득해서 2월 25일에 조기 환급 신고를 했어요. 그러면은 2월 25일이 마감 기간이죠. 마감 기간이 지난 후에 15일 이내에 환급한다. 항상 그 마감 기한이 지난 후에 이 기간 안에 환급하는 거예요. 이 마감 기한에 이렇게 환급 받았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 이게 그래서 틀렸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일반 과세자, 간이 과세자는 모두 부가치세법상 환급 규정이 적용된다. 이게 틀린 지문으로 나왔죠. 네, 일반 과세자는 맞는데 간이 과세자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간이 과세자는 환급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예정신고는, 그쵸, 끝난 후 이게 1, 2기 1월부터 3월 분에 대한 거를 끝난 후 25일 이내, 4월 25일까지, 그 다음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치는 10월 25일 끝난 후 25일 이내. 그래서 예정신고에 대한 내용은 48조에 있고, 그 다음 확정신고는 이렇게 해서 또 여기도 끝난 후 25일이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상반기 1기 거 1월부터 6월 거까지 전부 이렇게 지금 이렇게 과세기간이 나와 있죠. 네, 예정신고 기간 이렇게 해서 기수가 다 이게 법전에 다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그 기준 기간이 다 나와 있어요. 신고한 사업자는 이미 신고한 과세표준과 납부한 납부세액 이런 거는 신고하지 않는다. 저 예정신고를 했거나 조기 환급받기 위해서 신고한 사람, 조기 환급 신고, 예정신고 한 거에, 아까 여기 1월 거, 2월 거는 미리 신고를 했죠. 조기 환급 신고를. 그러면 예정신고할 때 이걸 또 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3월 것만 하면 된다. 그래서 2번이 맞는 거였다. 확정신고 기간이 지난 후에 환급은 30일 이내에 한다. 조기 환급 신고에, 아까 지금 2항 갖고 이게 해당하는 게 조기 환급 신고였죠. 이거는 15일 이내였고, 일반 환급은 30일 이내. 이렇게 돼 있고, 예정신고 기간이 지난 후 15일 이내. 항상 신고 기한이 지난 후 다 지난 후에 하는 거다. 그 마감 기한에 환급해 주는 게 아니고요. 조기 환급 기간은 최종 3개월 중 매월 또는 매 2월, 1월, 2월, 그 다음에 4월, 5월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 거. 그래서 기간별로 조기 환급 시간이 지난 후, 조기 환급 신고 기한 2월 25일날 환급해 주는 게 아니고, 이 기간이 지난 후 15일 이내, 2월 25일이 지난 후 15일 이내라고 환급해야 된다고 합니다. 여기 지금 2월 25일날 이 조기 환급 신고 기한에 지금 환급했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1번이 틀린 거예요. 35번 간이과세자 적절한 거. 음식점, 일반 과세 사업장 운영하는 갑은 인접지역에 규모가 작은 분점을 신규로 만들어서, 이거는 간이과세자로 할 수 있는 거냐? 안 됩니다. 일반 과세 사업장 이미 갖고 있죠. 그러면은 간이과세자는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등록 교부받았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적절한 거 찾는 거니까 1번 답이 아니네요. 과세자 을은 1월 1일부터 이렇게까지 공급대가가 1억 400만원을 초과했답니다. 이 기준이 올랐죠. 공급대가가 원래 이게 8천이었는데 이게 올해 1월 1일인가? 기준이 올랐을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1억 400만원입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맞아요. 이제 초과했어요. 그러면 이제 이거를 언제부터 적용할 거냐? 2024년 1월부터 6월까지는 계속 원래 간이과세자였죠. 근데 지금 2023년도에 이렇게 초과를 했으니까 그럼 이제 일반 과세자로 바꿔야 돼요. 그럼 바꿀 건데 이거 기준을 언제부터 바꿀 거니? 그러면 바로 바뀌는 게 아니고 7월 1일부터, 부가가치세는 지금 1월부터 6월까지가 1기고 7월부터 12월까지가 2기잖아요. 그럼 1기에 바로 이 상반기에 바로 적용되는 게 아니고 그 다음 해 하반기 7월 1일부터 일반 과세자 적용됩니다. 이거 맞는 거예요. 2번이 답이네요.
간이가세자는 납부세액에서 매입세금 계산서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전자세금 세액공제 적용되며, 네, 간이가세자한테 이 세액공제 적용되죠. 매입세액공제, 그 다음에 의제매입세액공제, 그 다음에 신용카드 매출전표 세액공제. 전자세금 계산서 이거는 해당이 안 되죠. 네, 얘는 빼야 돼요. 얘하고 대손세액공제도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간이가세자한테는. 그다음에 아닌 거를 은근슬쩍 넣어가지고 3번 틀렸고, 과세기간이 80만원 납부한 간이가세자가 직전 과세가 납부의 세액이 50% 40만원 납부 고지서를 받았다. 납부 고지서는 50만원 미만이면 이하였나? 아, 저도 헷갈리네. 아무튼 50만원이 기준선이거든요. 근데 지금 40만원이면 50만원이 안 되잖아요. 이럴 때는 납부 고지서를 보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틀렸어요. 35번. 다음 각호에 언하는 경우에는 간이가세자로 보지 않겠다. 그냥 일반 사업자로 보겠다 이거죠. 다른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 간이가세자가 적용되지 않는, 그러니까 일반 과세 사업장을 갖고 있는 사람이 다른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면은 간이가세를 적용할 수 없다 이거죠. 아니, 이미 일반 과세가 적용 중인데 여기다가 새로 사업장을 만들었는데 이걸 간이가세로 하면 어쩌겠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냥 일반 과세자는 계속 일반 과세자로 가야죠. 그렇기 때문에 간이가세자를 보지 않는다. 그 다음에 그 기준은 시행령에 나와 있는데 1억 400만원입니다. 이게 원래는 8천만원이었어요. 근데 지금 올해 1월 1일부터인가 바뀌었을 겁니다. 그래서 1억 400만원으로 올랐다. 왜냐면 화폐 가치가 점점 떨어지니까. 이게 이제 시간이 흐를수록 이게 인플레이션 때문에 화폐 가치가 떨어지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만원으로 짜장면 3그릇 사 먹을 수 있었는데 지금은 만원으로 짜장면 1그릇밖에 못 사 먹죠. 잘해야 2그릇. 그렇기 때문에 이게 똑같이 옛날에는 간이가세 적용을 받던 사람이었는데 이게 화폐 가치가 떨어짐으로 인해서 물가가 오르잖아요. 그러면은 똑같이 내가 매출 금액은 높아져도 그래봐야 어차피 내가 얻는 금액은 비용 다 떼고 임차료 다 떼고 내 소득 수준은 똑같은데 지금 이런 그 기준 금액만 올라가는 거죠. 명목상 화폐 가치가 올라가서. 그래서 이 세법에 있는 이 기준 금액들 다 똑같이 올려주는 겁니다. 물가가 하도 오르니까. 요새 물가 천정부지로 오른다고 지금 뭐 올해부터였나? 뭐 뉴스에 항상 나오는 레파토리긴 하지만 물가 맨날 오른다고 막 나오고 있죠. 그래서 기준 금액 올려준 거다. 이런 금액은 당연히 알고 있어야죠. 그 다음에 간이가세와 일반가세 적용기간, 네, 이렇게 합계액이 뭐 이렇게 되면은 그 다음 해 7월 1일부터 이렇게 기준점을 이렇게 한다는 거. 그래서 2024년 7월 1일부터 일반 과세로 적용됩니다. 1월부터 바로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1억 400만원을 초과했지만 그 다음에 1월부터 6월까지는 일단 간이과세로 계속 갑니다. 네, 이렇게 해서 그 기준점이 7월부터 다음해 6월로 이렇게 끊어져 있다는 거. 간이가세자는 대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이건 기출지문이고요. 대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어요. 맞는 겁니다. 아까 간이가세자는 그 의제매입세액, 그 다음에 그 신용카드 매출전표, 그 다음에 매입세액공제, 매입세금 계산서, 그거 3개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예정부가 납부는 징수하여야 할 금액이 50만원 미만이네요 이거. 이런 거는 막 계속 봐도 계속 헷갈리죠. 50만원이 안 되면은 그 고지서에 보지서를 징수하지 않습니다. 여기 지금 징수하여 금액이 40만원이죠. 네, 이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네, 이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징수할 금액이 40만원이니까. 그 다음에 36번 부가치세법상 간이가세자에서 7월 1일 일반가세자로 변경된 음식점을 아까 그 전해에 그 금액을 초과하게 되면은 다음 해 7월부터 적용된다고 그랬죠. 일반가세자로 변경이. 갑은 2023년 하반기에 매입한 원재료 110만원에 대해서 재고품으로 남아있다. 그럼 이거 매입세액은 얼마이며 납부세액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납부세액에서 공제를 해줘야죠. 왜냐면 이 사람이 간이과세자로서 간이과세자든 일반과세자든 음식점을 운영하려면 원재료들을 사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간이과세자는 매입세액 공제를 못 받죠. 일반과세자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는데, 그래서 간이과세 사업자가 이 원재료 110만원을 구매를 할 때 매입세액 공제를 못 받았었는데 지금 이게 일반과세자로 지금 변경이 됐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이 사람은 일반과세자로 변경이 됐기 때문에 뭐였지? 그 추정 그거 되는 거 적용되는 거 그것도 적용을 못 받고, 그 다음 매입세액 공제는 이미 못 받았었고, 그러면 이게 지금 이중으로 불이익을 받는 거라서 그래서 매입세액 공제를 뒤늦게라도 받게 해줍니다. 그래가지고 계산을 하면 되는데, 이 계산식은 이거는 뭐 계산식을 외워야죠. 110만원에서 일단은 그 공식을 해주고, 그래서 11분의 1을 해줘야죠. 그래서 110만원에다 11분의 1 곱하면 10만원, 10만원에서 그 5.5% 한 걸 빼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5.5% 빼면 94.5%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10만원 곱하기 94.5 하면 94,500원